마른 꽃잎의 추억 3. 못 알아본 척한 남자.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자 곧 남편이 출근한다. 나는 남편의 출근을 문 밖까지 배웅한다. 일찍 들어오세요. 늦어도 회사 일 때문에 늦는 거니까 공연히 딴 생각하고 안달 복달할 것도 없어. 딴 생각이라뇨. 남편이 늦으면 여자들이 하는 생각 다들 빤한 거 아니야? 혹 어디서 바람이나 피울까 하는. 바람 피울 만큼 한가했으면 오죽이나 좋겠어. 요새 우리 회사 사원들 혹사하는 건 말도 마라. 그래 그런지 어깨가 처진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하고 나서 나는 나의 집을 쳐다본다. 골목엔 똑같은 집들이 나란히 있다. 앞집도 뒷집도 옆집도 똑같이 생겼다. 다른 건 문패일 뿐이다. 특히 우리 집 문패는 유난하다. 나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들어있다. 남편은 집 장만하기까지의 나의 고생을 위로하기 위해 그런 문패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여자에 대해 남달리 평등한 생각을 가진 남편이 어째서 남자가 심심하면 바람날 가능성에 대해서만 알았지 여자도 너무 심심하면 바람날 수도 있으리라고 상상도 하려 들지 않는 걸까? 나는 문득 이상하게 생각한다. 우리 동네 집들은 모두 집 장사꾼이 지은 집인데 작을 뿐더러 너무 편리하다. 3개의 방과 마루와 부엌과 욕실을 겸한 화장실이 주부가 될 수 있는 대로 잔걸음을 덜 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조금도 힘 안 들이고 빠른 시간에 나의 일을 끝마친다. 그리고 반드시 편리한 집이 좋은 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밥 잘 먹고 건강한 여자가 잔걸음 좀 치면 어때서 꼭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서 똥 싸는 식의 편리한 집에서 살 건 또 뭔가. 미국의 헬스클럽에 가서 온종일 제자리 걸음만 치는 자전거 바퀴나 돌리며 힘과 살을 빼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끔찍해졌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나는 나의 집 속을 맴돈다. 안방에서 마루로, 마루에서 딸의 방으로, 딸 방에서 다시 마루로, 마루에서 아들 방으로, 아들 방에서 다시 마루로, 마루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다시 마루로, 마루에서 욕실로, 욕실에서 다시 마루로, 마루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다시 마루로. 아무리 집에서 잔걸음을 쳐봤댔자 마루를 중심으로 한 궤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 꼴이 온종일 제자리 걸음만 치는 자전거 바퀴 돌리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어진다. 아직도 많이 남은 나의 긴 하루가 내 숨통을 조인다. 나는 화장을 한다. 좀 대담한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는다. 문단속을 하고 급한 볼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줄다름질 쳐서 긴 골목을 벗어난다. 똑같이 생긴 집만 있는 골목을 벗어나기만 해도 한결 가슴이 트이고 숨쉬기가 자유로워진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나에게 아는 척을 한다. 나는 어느 틈에 도심의 빌딩가를 걷고 있었고
나를 아는 척하는 신사를 나는 알아보지 못한다. 세상에, 나를 못 알아보다니. 나 권영걸이야. 한때 구혼까지 한 남자를 이렇게 못 알아봐도 되는 거야? 신사는 곧 반말짓거리로 시비를 건다. 권영걸을 잊었을 리는 없다. 내가 아직도 책갈피에 간직하고 있는 마른 꽃 중에는 권영걸이가 졸업식 날 나에게 바친 꽃다발 중의 한 송이도 들어있다. 내가 마음만 그렇게 먹었다면 얼마든지 골라 잡을 수도 있었던 남자다. 그러나 그 삐쩍 마르고 초라한 눈동자가 우울하던 권영걸과 내 앞의 빌딩의 정처럼 말쑥하고 세련된 신사를 일치시키는 일은 암만 해도 곤란한 일이다. 나는 어정쩡한 얼굴을 했다. 권영걸은 나를 납치하듯이 근처 다방으로 끌어들인다. 아이고 답답해. 나를 몰라보다니. 첫사랑은 영원하다더니 내가 첫사랑이라더니. 아무리 여잔 믿을 게 못 된다지만 설마 이럴 수가? 그가 내 앞에서 자기 가슴을 펑펑 치며 숫제 사생결단을 하려 들었다. 진정해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사생결단을 하려 들어요. 대단한 일이지. 사생결단할 일이고 말고. 나의 과거를 모르면 내가 지금 어느 만큼 성공했나를 증명해 볼 수가 없잖아. 하긴 그렇군요. 그럼 먼저 당신이 삐쩍 마르고 주머니엔 땡전 한 푼 없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눈독을 들이던 그 옛날의 권영걸이란 것부터 증명해야 되겠군. 글쎄 그렇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좋은 수가 있어요. 내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만 하면 돼요. 뭐든지 물어봐. 그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 처음으로 손잡은 날이 몇 년 몇 월인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 졸업식 때 무슨 꽃다발을 가져왔었죠? 개나리. 나는 돈 안 들이고 남보다 돋보이는 꽃다발을 마련하려고 생각 끝에 미리 시골집 울타리에서 그걸 꺾어다가 정성껏 꽃 피웠었지. 그날 그게 얼마나 화사하게 만개했었는지 그대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었나 보지? 제일 먼저 그걸 묻는 걸 보니 조금씩 권영걸과 비슷해지는군요. 그럼 아르바이트는 하루 몇 탕씩 뛰었죠? 3탕씩. 3탕씩 뛰고도 나는 늘 빈털털이었지. 내 학비뿐 아니라 동생들 학비까지 부담했으니 말이야. 그리고 3탕 중 2탕만 유료고 1탕은 무료 봉사였으니까. 그때 난 참 우스운 놈이었나 봐. 그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중학교 못 가는 어려운 소년들을 위한 야학일까지 맡아보았으니까 점점 더 권영걸과 닮아지는군요. 저 말하는 색깔 좀 보게나. 권영걸 본인을 앞에 앉혀놓고. 그러나 나에겐 아직 마지막 설문이 남아있었다. 그거야말로 권영걸의 권영걸다움이었다. 그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옳게 사는 걸까 하는 남다른 고민을 갖고 있었다. 그 시절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고민이라는 불필요한 감정의 낭비벽이 퇴화해갈 즈음이었다. 그랬던지 그가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런 고민이 밴 대화에 나는 매혹당했다. 나는 그의 고민에 반했었지만 고민 때문에 그를 배반했다.
나는 똑똑한 여자였기 때문에 사람이 고민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무렵 당신의 고민은 뭐였죠? 그야 뻔하지. 어떻게 하면 그대를 꼬실 수 있을까 고민했었지. 그 밖의 고민은 없었나요? 그대를 잃고는 시련의 고민, 시련의 고민이 가시자 돈 벌 고민, 지금은 그까지 고민 안 해도 돈이 저절로 눈덩이 굴리듯 불어나고 있지. 그럼 지금은 아무 고민도 없겠네요? 왜 없겠어? 그러면 그렇지.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의 고민이 뭔가를 기다렸다. 돈이 불어나는 재미에 깨가 쏟아지다가도 문득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데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생각해봐. 수세식 병기에 황금태를 두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기에 황금 맺기를 할 수는 없잖아. 나는 끝내 그를 못 알아본 척했다. 그는 다방을 나올 때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고액의 수표밖에 없다며 찻값 치르는 일을 사양했다. 자기를 잘 못 알아본 데에 대한 그의 복수를 나는 달게 받았다. 아치울 통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팔을 뻗어 창호지 문부터 연다. 나는 언제나 새벽과 아침 사이의 시간에 깨어난다. 그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과는 상관없는 시간이다. 해 뜨는 시간은 날마다 변하니까. 이런 버릇 때문에 나는 마치 내 몸이 천지의 기운과 친밀하게 닿아 있는 것처럼 느끼곤 한다. 창호지 문 밖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바깥바람을 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창호지보다는 예민하게 상큼한 외풍을 전해준다. 그리고 시야 가득 숲과 하늘이 밀려온다. 눈에 거슬리는 인공적인 게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자연은 내가 마치 원시림의 오두막에서 눈을 뜬 것 같은 가슴 울렁거리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요새는 어떻게 된 게 나뭇잎들이 하루에 1cm씩은 자라는 것 같다. 어제까지도 언덕진 숲의 가장 저지대에 자리 잡은 밤나무 숲은 작년의 묵은 잎도 미처 다 떨구지 못한 남루한 갈색을 하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연연한 녹두색 안개를 피어올리고 있지 않은가. 그 위쪽으로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각종 화렵수 사이에 간혹 산벚꽃나무와 떼죽나무, 아카시아가 섞여 있고 밋밋한 능선을 이루는 정상 근처에는 소나무와 낙엽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것들이 뿜어내는 몽글몽글한 각종 녹색의 향연은 찬탄 외의 딴 할말을 잃게 한다. 어떻게 저렇게 다채로운 녹색이 있을 수 있을까? 꽃처럼 현란하달 수는 없어도 꽃보다 더 황홀하다. 곧 해가 떠오르면 저것들은 더 밝고 다양한 색으로 요변할 것이다. 겨우내 우르르하던 소나무까지 밝은 빛을 띠고 각양각색의 싱그러운 실록과 잘 어울리고 있다. 아, 아직은 봄이다. 나의 찬탄에는 이런 감동도 섞여 있다. 숲은 나의 매일매일을 찬탄으로 시작하게 한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단 말인가.
봄은 너무 짧고 여름은 너무 길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나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다. 봄은 오고 그리고 갈 뿐 머무는 법이 없지만 여름은 일단 왔다 하면 사람이야 지겨워하든 말든 한동안은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뿐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합하면 봄이 훨씬 길지도 모른다. 때늦은 폭설에도 불구하고 숲은 2월부터 도처에서 봄의 예감으로 달떠 있었고 저 다양한 연녹색이 철갑처럼 두터운 진초록 일색으로 뭉개지기 전까지는 봄이라고 여기고 싶으니 안 그런가? 숲에는 사람을 불러내는 힘이 있다. 앙상한 겨울나무가 느닷없이 저토록 싱싱한 녹색을 분수처럼 뿜어오르게 하는 땅기운과 봄바람과 햇빛을 쐬고 싶은 것이다. 벌떡 일어나 마당에 나가면 숲의 전모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상하게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숲이 유리창을 통해 본 숲보다 훨씬 작아 보인다. 전깃줄, 전신주, 이웃의 지붕과 담장 등을 포함해서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보이나 보다. 그러나 이웃과의 공유감 때문에 훨씬 친근해진다. 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나지막해 숲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차산 자락이었다. 아차산도 높은 산은 아니다. 그 아차산이 두 팔을 벌려 가슴 깊이 끌어안은 것 같은 동네가 우리 동네 아치울 마당이다. 내가 숲이라고 부른 언덕은 두 팔 중 오른팔에 해당하고 왼팔은 오른팔보다 좀 더 높아서 아치울의 바람막이 노릇을 해주고 있다. 이 마을의 집들은 교외의 단독주택단지답지 않게 마당이 넓은 편이 아니다. 최초의 분양 면적이 100평 미만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산과 숲을 마당으로 공유하고 있어서 더 넓은 마당에 대한 욕심은 없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산에 의지하고 숲을 사랑하는지는 이 마을의 집들을 보면 절로 느껴진다. 집들은 다들 아차산의 오른쪽 팔에 해당하는 숲을 바라보는 향으로 지어졌다. 그쪽이 남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을엔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누를 끼칠 만큼 튀는 집이 없다. 서로에 대한 이런 배려 때문에 집들은 적당히 겸손하고 마을이 오순도순 아늑해 보인다. 돈 냄새가 나는 집도 없지만 가난해 보이는 집도 없고 그냥 다들 나름대로 살만해 보인다. 우리 마을엔 학자도 살고 운전사도 살고 교수도 살고 장사꾼도 살고 화가도 살고 공무원도 살고 의사도 살고 사업가도 살고 양봉가도 살고 기술자도 글쟁이도 산다. 밥줄의 성질은 서로 판이하지만 매일 아차산에 찬탄을 보내면서 산 전기를 충분히 들이마시기 때문인지 소박해 보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누구네 집에 초상이 나면 대로를 막고 차이를 칠 수 있으며 마을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역시 길을 막고 차이를 치고 화덕을 설치하고 마을 잔치를 벌인다. 통과하는 외부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길은 넓어도 아차산이 가로막아 동네로 들어오는 길은 결국 막다른 골목이 된다. 도망갈 길이 없어서 도둑도 못 든다고 한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내가 그냥 예사롭게 좋아할 수 있는 이웃들이지만 그 중에는 특별히 더 친하게 지내는 이들도 있고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이들도 있다. 그림을 그리는 혜경이도 내가 각별히 아끼는 이웃이고 또 가장 자주 만나는 이웃이다. 매일 아침 산에 같이 가니까. 나이는 4달 또래인데도 몸이 약한 편이어서 나 같은 늙은이하고도 서로 신경 쓰지 않아도 걷는 속도도 잘 맞는다. 정상까지 못 올라가고 도중 하산하는 체력의 한계도 비슷하다. 서로 말을 시작하면 죽이 잘 맞지만 한마디 안 해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것도 서로를 최고의 파트너라고 느끼게 한다. 우린 둘 다 산에 사는 온갖 것들, 풀, 나무, 꽃, 산나물, 버섯, 이끼, 새, 짐승들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해서 그것 때문에 심심할 여지가 없는데 혜경은 한술 더 떠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다. 나는 아는 얼굴이면 안녕하세요, 모르는 얼굴이면 미소 정도가 고작인데 그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끌고 오는 개의 이름이나 습성, 족보까지 알고 싶어 한다. 그가 알고 싶어 하는 건 결코 상대가 어디서 뭐 해먹고 사는 누구일까 하는 진부한 인적사항이 아니다. 전혀 엉뚱한 것이면서도 상대방이 은근히 나타내 보이고 알아주길 바라는 그 무엇이다. 며칠 전이었다. 우리가 거의 산을 다 내려왔으니까 산에 초입이었다. 40이 넘었을까 말까 한 여성 둘이 길 가로 비켜나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르면서 휴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커피향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분 좋은 심호흡을 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나는 누가 뭘 먹을 때는 쳐다보거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눈인사도 안 하고 지나쳤다. 그러나 뒤처진 혜경이는 웃으면서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나는 혜경이가 틀림없이 커피를 얻어 마시려고 그러는 줄 알고 도대체 어떻게 수작을 거나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혜경이가 이끌린 건 커피 향이 아니라 그들의 옷차림이었다. 혜경이 자신이 빼어난 멋쟁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남의 옷이나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다. 어쩌면 두 분이 다 그렇게 멋쟁이냐는 혜경이의 아낌없는 찬사에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눈에 안 띄는 수수한 옷차림인데 혜경이가 대뜸 알아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 같았다. 멋쟁이는 멋쟁이끼리 알아보게 되어 있다. 옷을 화제로 그들이 의기투합하는 게 보였다. 그들은 혜경이가 검은 면 점퍼에 달고 있는 코사주가 멋있다고 칭찬했다. 나는 그가 그런 코사주를 달고 있다는 것조차 그때 처음 알았다. 아주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코사주였다. 혜경이가 입으면 검은색도 화려해 보이는 게 신기했는데 그럼 저 코사주 때문이었나?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옷 칭찬 다음에 자연스럽게 서로 어디 사나를 물었다. 그들은 잠실에서 일부러 등산을 왔다고 했고 우리는 바로 이 동네 아치울에 산다고 했다. 그들은 그러냐고 그들도 아치울이 좋아서 가끔 아치울을 통해서 아차산에 오른다고 했다. 또 한마디 더 덧붙였다. 아치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지나갈 때마다 부러워한다고.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들의 수작을 들으면서 기분이 째지게 좋았다. 칭찬받아 싫을 사람 없다지만 그 이상의 예찬이 어디 있겠는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더니 옷 칭찬 좀 해주고 이게 웬 떡이냐 싶었다. 우리 동네보다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교통이 편리한 호화주택 동네는 땅값이 비싼 서울 시내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처럼 미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저택과 손질이 잘된 넓은 정원을 갖춘 호화 주택촌을 보고 그런 데가 행복한 동네라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 저 정도로 버젓하게 살려면 뒤로 어떤 돈과 더러운 뒷거래를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야비하고 불온한 상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 동네는 과분한 자연 환경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그런 못된 적개심을 일으키지 않으니 얼마나 행복한 동네인가. 다 아차산 덕이고 아차산을 누릴 뿐 소유하지 않은 덕이다. 2001년